외형에서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실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당근마켓의 그 분유 이야기처럼 그런 정도의 아픔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가의 일기입니다. 오늘은 당근마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또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을 때 당근마켓에 대한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근마켓 거래라고 하면 분유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업 실패를 하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을 때 참 그때 아기가 어렸어요. 분유를 먹이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카드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당근마켓으로 조금이라도 싸게 분유를 사서 그렇게 이제 아기한테 먹이게 되었답니다. 한번 아기 젖병에 넣는 양이 5스푼, 6스푼 이런 식으로 용량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정말 와이프가 얘기를 하는데 한두 번밖에 이제 못 먹일 양이 남아 있었는 거예요, 분유가. 그래서 집에 있는 어떤 것을 부랴부랴 더 급하게 팔고 해서 그 분유값을 마련하고 정말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렇게 분유 준비해서 집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분유라는 키워드는 절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래가 몇 건 있었는데, 한 번은 회사에 어떤 물품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나눔을 계속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께서 채팅이 오셨고 채팅으로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주소도 알려드리고 했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드려도 전화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참 답답하게 채팅을 좋아하시냐 했더니, 나눔을 받으러 오신 분이 귀도 안 들리시고 그리고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듣기지도 않고 얘기를 못하니까 채팅으로 좀 해달라고, 그러고 인사를 계속 연달아 하시면서 물건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뭐 좋은 물건도 아니었는데 바카스 한 박스를 또 주고 가셨어요. 저는 물건을 좀 쉽게 치울 생각으로 했었던 건데 누군가에게는 또 꼭 필요한, 아니면 도움이 되는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거래하고 주신 바카스 한 박스, 그런 스토리가 참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케이스가 저희 동네에서 제가 입었던 티셔츠 중에서 좀 작은 사이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즈 작은 티를 내놓았는데 어떤 아주머니한테 채팅이 계속 왔었죠. 그래서 집 근처에서 거래를 하게 됐고, 그 아주머니가 몰고 오신 차는 수입차였는데 그냥 평범한 수입차도 아니고 좀 고가의 수입차였어요. 근데 남편분하고 같이 내리더니 제 티셔츠를 보시고 한번 입어봐도 되겠냐 해서 그 차에 들어가서 남편분이 옷을 입고 너무 괜찮다 하면서 그 티를 사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아,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속으로는 저 아주머니 남편분한테는 중고 티셔츠를 사드리지만 본인의 옷은 중고로 살까? 이런 궁금증도 일어나기는 했는데, 두 분의 그 어떤 모습이 되게 좀 소꿉장난처럼 귀엽기도 하셨고 또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밝으시고. 그래서 참 세상 많이 변했다. 그때 당근마켓에 귀천은 없다라는 것을 좀 새삼 깨닫게 되었답니다. 물론 진상도 몇 분 있었어요. 한 3분 정도의 진상을 만나보고는 당근에는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온도가 낮으신 분하고는 거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면도기가 팔릴까 싶어서 면도기를 올려놨는데 오토바이 타고 장발에 어르신 한 분이 도착하셨죠. 근데 그 면도기를 조립을 하고 분해를 하시면서 계속 그 딴지를 거시는 거예요. 이거는 갈아야 된다, 저거는 갈아야 된다, 그래서 뭐 할인을 해달라, 길거리에서 계속 그러시길래 제가 물건 그냥 달라 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 내고를 해달라 했으면 괜찮은데 그 복잡한 길이었거든요. 차 대기도 불편했고. 근데 거기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첫 번째 진상이었고, 두 번째 진상은 모니터 한 대를 팔게 됐는데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굉장히 정신사납게 했어요.
아들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 거래를 하고 갔는데 현금을 저한테 주셨고, 현금을 펴보니 그 금액이 아닌 겁니다. 와, 그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당근 거래에서 금액이 좀 아주 크지 않으면 10,000원짜리 한 7장 8장 있더라도 그걸 세워보진 않았었거든요. 설마 그걸로 거짓말을 할까. 근데 그 아주머니는 분명히 그걸 알고 정신 사납게 막 하시더니 주고 바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참 기억에 남는 진상 거래였죠. 마지막으로 마음이 좀 아팠던 거래는, 정말 자금 모자랄 때 와이프가 자기는 필요 없다고 자기 명품 시계를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되게 고가는 아니었는데 그 시계를 판매하고 나서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중에 꼭 더 좋은 걸 사줘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내심 아무렇지도 않게 시계 내주는 와이프가 정말 좀 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참고로 와이프한테 그때 스마트워치는 하나 사줬어요. 근데 웃긴 거는 명품 시계는 그렇게 차고 다니지 않다가 스마트워치를 구매해서 주니까 그건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참 못 살다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린애들까지 다들 명품 하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역대 명품 매출에 해마다 최고 매출 경신을 하고 했던 시절이 있죠.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그런 뉴스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회사원들은 한 10개월씩 긁어서 명품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자기 만족감 이런 걸로 충족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옛날에 명품 많이 사고 해봤는데 그게 딱 그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 보면 그 잘 사는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아니면 부자들도 수수하게 옷 입고 다니고 스마트워치 차고 다니고 나이키 운동화나 뉴발란스 운동화 그렇게 신고 동네 이렇게 한 바퀴 아이들과 돌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차는 좀 좋은 거 끌고 다니시는데 옷차림은 그냥 일반 청바지에 나이키 운동화에 티셔츠 수수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 주위에 많이 생기셨어요. 근데 전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나 부자다 하면서 시계 좋은 거 차고 명품 입고 명품 차에 이런 거 해야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부자들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도 잘 사는 부자들 보면 오히려 걔네들이 외적으로는 더 검소한 것 같아요. 생활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도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살아가는데 나에게 아무 도움은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려움 한번 겪고 다시 제 길을 위해 달려가는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해보면 가벼워진 것 같고, 머릿속에 있었던 어떤 사치 그런 생각들도 많이 사라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명품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세계 곳곳에 한 군데라도 더 가봤으면 좋겠고,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당근마켓 이야기를 하다가 주절주절 해봤는데, 그래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지금 힘든 일을 겪으셔가지고 좀 모자람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외형에서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실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당근마켓의 그 분유 이야기처럼 그런 정도의 아픔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다 힘든 세상에서 힘내시고요. 스스로 지금 순간에 일만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시면 뭐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사업가의 일기 당근마켓 이야기였습니다.